벌써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에어컨 때문에 돈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작년 여름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수 백지영 씨는 8월 초 일주일 만에 전기세가 71만 원이 나와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당황했죠. 한 달로 계산하면 무려 28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기도에 사는 46세 직장인분은 6월 사용량만으로도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폭탄이라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이라며 충격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친구는 60만 원 나와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온 줄 알았다는 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세 누진제의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35평 아파트에서 7월 한 달 내내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는데도 전기세가 고작 26,370원밖에 안 나왔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진짜 비밀들을 실천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처음에도 잘 몰랐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10평 신혼집에서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으로 3개월을 계속 틀어놓고 살았는데 그때는 한 달에 5만 원이나 더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제습으로만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더 큰 집, 더 낮은 등급의 에어컨으로 더 적은 전기세가 나온 거예요. 35평 집의 4등급 에어컨인데도 말이에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에어컨 온도를 18도나 20도로 맞춰놓고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면서 더 낮춰보신 적 있으시요? 아니면 제습이 전기세가 더 저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요? 에어컨을 아껴 쓰려고 껐다 켰다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전기세를 2배, 3배로 올리는 진짜 범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들만 제대로 고쳐도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마음챙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에어컨에 대해 알고 계신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계산은 없어요. 그냥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에어컨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인버터와 정속형이 완전히 다른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두 번째로는 온도 설정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19도에서 27도로 바꿔서 15만 원을 절약한 실제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선풍기의 마법 같은 활용법이고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제습 기능의 함정에 대해서예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는 필터 관리와 실외기 관리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효과가 놀라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버튼 하나로 전기세를 더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신다면 지금까지 내던 전기세의 절반도 안 되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에어컨 타입 구분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에어컨을 아껴 쓰려고 껐다 켰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바로 전기세를 2배로 올리는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에어컨에는 인버터형과 정속형 이 종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에어컨 실외기나 실내기에 붙어있는 제품 표시를 자세히 보세요. 냉방 능력이나 전격 능력이 전격, 중간, 최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그냥 전격 몇 와트 하나만 적혀 있으면 정속형이에요. 아니면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에 인버터라는 글씨가 써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인버터 에어컨이시라면 이건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세게 뛰지만 나중에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뛰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은 절대 끄지 마세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뀌면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해요. 이때 껐다가 다시 켜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실제로 평소에 1시간에 50원, 60원 나오던 게 껐다가 다시 켜면 1시간에 100원 이상 나와요.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 100m 달리기 선수와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파워로만 달려요.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정속형은 시원해지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끄고 쉬었다가 다시 켜는 게 에너지 절약에 유리합니다. 이때는 문을 꼭 닫고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두 번째, 온도 설정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분들이 18도, 20도로 설정하시는데 이건 정말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26도나 27도로 설정해보세요. 그럼 덥지 않나요? 하실 텐데 전혀 안 더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 온도보다 습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에어컨이 돌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습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27도에서 습도가 50%면 25도에서 습도가 70%보다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 댁에서 실험해봤는데 평소에 19도로 설정하고 계셨을 때는 여름 전기세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7도로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에 전화가 와서 정말 신기해요. 전기세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돼요. 에어컨은 이름 그대로 에어컨디셔너예요. 극한의 추위를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조절하는 거지요. 안 덥고 안 추운 가장 편안한 상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24도까지만 내려도 온 집안이 너무 추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설정하면 자꾸 만지지 마세요.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세 번째, 선풍기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에어컨 혼자 쓰지 마시고 반드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와 함께 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에어컨 바로 앞에 선풍기를 두고 함께 사용하면 효율이 놀랍도록 좋아져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선풍기 바람에 실려서 방 전체로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선풍기 전기세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에어컨이 1시간에 몇백 원어치 전기를 쓴다면 선풍기는 몇십 원어치도 안 써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 방법을 보여드리면 정말 신기해요. 어머 갑자기 훨씬 시원해졌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을 향하게 놓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해서 공기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27도에서도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습 기능의 충격적인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제습이 전기세가 더 저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제습을 쓰는 동안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돌아가요. 마치 인버터 기능이 적용 안 되는 것처럼 작동해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10평짜리 집에서 1등급 에어컨으로 제습만 한 달 내내 돌렸더니 전기세가 5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반면에 35평 집에서 4등급 에어컨으로 냉방만 한 달 내내 돌렸는데도 26,370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습도를 낮추려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냥 냉방으로 돌리시는 걸 권해드려요. 냉방 기능만으로도 습도는 충분히 낮아져요. 정말 습한 날에만 1-2시간 정도 제습을 써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필터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체험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에어컨 필터를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나요? 한 달 전? 2달 전? 혹시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려고 더 열심히 돌아야 하죠.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써요. 필터를 깨끗하게 하면 전기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필터 청소는 2주마다 한 번씩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에어컨 앞덮개를 열어서 필터를 빼내세요.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 조금 풀어서 살살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우시면 돼요. 2주마다 하기 힘든데요 하실 텐데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1째 주, 3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돼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필터가 정말 더러운 집들이 있어요. 거의 검은색이 될 정도로요. 그런 집들은 필터만 청소해드려도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세요.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과 같아요. 실외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분이나 빨래 건조대, 자전거 같은 물건들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물건들이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야 하죠. 실외기 뒤쪽과 옆쪽으로 최소한 50cm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실외기 위에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하시면 더 좋아요. 실외기도 그늘에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일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외기 주변을 둘러보시고 먼지나 낙엽 같은 것들을 치워주세요. 특히 여름 시작 전에는 꼭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버터 에어컨을 다시 켤 때가 가장 전기를 많이 써요. 평소에 1시간에 50원, 60원 나오던 게 껐다가 다시 켜면 1시간에 100원 이상 나와요. 실제로 8월 1일 에어컨 청소한다고 잠깐 껐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켰더니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107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은 끄지 말고 계속 돌리는 게 좋아요. 환기할 때도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대신 에어컨 설정 온도를 27도, 28도로 확 올려놓으시면 실외기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어컨을 끌 필요도 없고 환기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녁이나 밤에 날이 시원할 때 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누진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름인 7월, 8월에는 301kWh 이상을 사용할 때부터 누진세가 적용돼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가정이 이미 200kWh는 넘게 쓰고 있어서 이미 누진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누진세가 확 뛰는 건 아니에요. 실제 전기 사용량을 공개해드릴게요. 35평 아파트에서
4등급 에어컨을 한 달 내내 26도로 설정해서 24시간 돌린 결과 하루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전기요금이 고작 740원 나왔어요.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24원밖에 안 나왔고요. 무풍으로 가동하면 요금이 조금 더 절약되어서 나와요. 7월 한 달 동안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4월이 44,730원, 5월이 38,860원, 6월이 44,370원이었는데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펑펑 쓴 7월이 77,40원 나왔어요. 실제로 에어컨으로 인해 더 사용한 전기요금은 고작 26,370원인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달 내내 에어컨을 돌리면 특히 무풍 기능을 쓸 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습한 날에는 에어컨 상태를 위해서라도 제습을 1-2시간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정말 특별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최신 에어컨에 AI 자동 모드나 스마트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똑똑해져서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해요. 예를 들어서 방에 사람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 낮추고 사람이 적으면 온도를 높여요. 습도가 높으면 제습을 더하고 낮으면 제습을 줄여요. 정말 신기하죠? 마치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일반 모드보다 전기세가 상당히 더 절약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방법과 함께 쓰면 정말 놀라운 절약 효과가 있어요.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이었다면 6가지 방법으로 7-8만 원 정도로 줄이고 여기에 AI 모드까지 쓰면 5-6만 원대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우리 집 에어컨에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AI 스마트, 차동, 에코, 지능형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버튼이에요. 만약 없으시다면 아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어요. 혹시 새 에어컨을 사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을 꼭 고르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꼭 확인하시고 1등급이 가장 좋고 5등급이 가장 안 좋아요. 인버터 기능과 AS가 잘 되는 브랜드인지도 확인하세요. 방 크기에 맞는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6평에서 10평은 소형, 10평에서 15평은 중형, 15평에서 20평은 대형 에어컨이 적당해요. 그리고 에어컨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거나 물이 새거나 냄새가 날 때는 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고장난 에어컨은 정상적인 에어컨보다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겨우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집에서 정말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커피 6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2011년 이후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이고 제품 표시에서 냉방 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로 나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에요. 인버터형이면 절대 끄지 마시고 계속 돌리세요. 정속형이면 2-3시간마다 끄고 켜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온도 설정이에요. 18도, 20도 이런 건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26도에서 27도가 정답이에요. 습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27도에서 습도 50%가 25도에서 습도 70%보다 훨씬 시원해요. 세 번째는 선풍기를 반드시 함께 쓰시는 거예요. 에어컨 바로 앞에 놓고 에어컨 바람 방향을 향하게 해주세요. 선풍기 전기세는 몇십 원인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네 번째, 제습 기능의 함정을 꼭 기억하세요. 제습이 더 저렴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습은 실외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냉방 기능을 쓰세요. 다섯 번째는 필터를 2주마다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 풀어서 살살 문지르고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돼요. 달력에 표시해놓고 습관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는 실외기 주변을 50cm 이상 비워두는 거예요. 화분이나 빨래 건조대 같은 건 멀리 치워두시고 가능하면 차양막도 설치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팁으로 AI 모드나 스마트 모드가 있다면 꼭 써보세요. 리모컨에서 AI 스마트, 차동, 에코, 지능형 이런 글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쓰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5평 아파트에서 4등급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한 달 동안 틀었는데 하루에 740원, 한 달에 고작 26,370원만 나왔어요. 에어컨 안 쓸 때와 비교해서 겨우 26,370원 차이였거든요.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이었다면 이 방법들로 5-6만 원대까지 줄이실 수 있어요.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기세를 절약하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기할 때도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온도만 27-28도로 올려주세요. 누진세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름철엔 301kWh부터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대부분 가정이 이미 200kWh는 넘게 쓰고 있어서 에어컨 때문에 갑자기 누진세가 뛰는 건 아니에요.
만약 새 에어컨을 사실 계획이라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인버터 기능, AI 모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전기세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방 크기도 중요해요. 6-10평은 소형, 10-15평은 중형, 15-20평은 대형이 적당해요. 그리고 에어컨 고장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거나 물이 새거나 냄새가 날 때는 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고장난 에어컨은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쓰지 마세요. 에어컨 키는 걸 죄악시하지도 마시고요. 겨우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술값, 담배값, 기름값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온 가족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더위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건 피하시고 얇은 긴팔 옷을 하나 준비해서 추우면 걸쳐 입으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에어컨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도 없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렸어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방법들은 다 빼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요. 이제 올여름은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지키시면 시원하면서도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챙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전기세 절약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집도 이 방법 써봤는데 정말 전기세가 줄었어요. 27도로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해요.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